네, 오늘 방주제 시신 사건 피의자 조성호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저희 YTN이 특종 보도한 것처럼 영상물 영화 만드는 회사에 얼마 전까지도 다니기도 했었고 본인도 출연을 했었고 성인물에 출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느냐, 숨지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동료들에게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전문가 초대했습니다. 염건웅 명지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 신동근 정식과 전문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현장 검증에서는 대체로 어떤 태도, 또 어떤 그 말들,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최초에 그 경찰에 체포됐을 때 최초의 진술에서는 우발적 범행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현장 검증 상황에서 보면 태연하게 현장 검증을 재현했습니다. 자신이 한 범행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또 현장 검증을 자연스럽게 진행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죠. 뭐 지금 경찰에서 또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고 일반적인 지능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일 겁니다. 이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지금 수사 과정상에 보면 계획적 범죄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근데 지금 피의자인 그 조성호 씨가 지금 둔기를 미리 하루 전날에 준비했던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계획적 범행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하고 우발적인 범행하고 형량도 많이 다릅니까? 형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특히 이제 그 법원에서 봤을 때 1유형에서 5유형까지 그 범행 동기에 따라서 대법원 양형 기준이 바뀝니다. 살인죄에 대해서요. 근데 거기 보면은 보통 동기 살인죄의 기본 양형은 10년에서 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대범죄 결합살인 같은 경우는 17년에서 22년, 또 최대 2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요. 또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같은 경우는 최소 20에서 25년, 또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범행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대한 동기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최대 형량이 구형이 가능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피의자가 계속적으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보시는군요. 신 박사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어떤 심리, 어떤 동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뭐 이런 또는 소시오패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성격 장애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격 장애요? 네. 성격 장애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하고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감정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성격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면에 매우 가깝다고 추정이 됩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 과대한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하고 타인에게 뭐 존경받으려고 한다든지 관심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남들이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는데 특히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격분을 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의 패턴을 보면 자기애성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 네.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성공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사람으로 보여요. 뭐 SNS라든지 이런 데 올린 글이라든지 보면 자기 인생의 계획을 표현한다든지 그리고 뭔가 애견 카페 같은 데 사장 뭐 이렇게 좀 좋은 자리 그다음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자기 외모도 관리도 하고 뭐 바 같은 데 가서 좀 사람들 사귀고 이렇게 좀 겉멋이 난다고 그럴까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요. 이 정도 성향은 보통 사람들한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 자기의 삶과 거리가 멀게 만들어낸 자기 삶을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는 뭐 하인 같은데 왕처럼 어떤 삶을 꾸며가는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특히 이제 무시당했을 때 폭발하는 성향이 나타나는데 과거에도 보면 폭력 전과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지금 무시당한 사건들 예를 들면 어리다고 무시했다라든지 우리 부모 욕을 했다라든지 이런 얘기 한 거는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무시당했다 이렇게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대인관계가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아, 예, 죄송합니다. 항상 예. 고객을 상대하시다 보니까. 예, 네. 늘 네, 그렇게 얘기하다 네네. 보니까. 네. 대인관계 양상에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착취적인 양상이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예. 이를테면 같이 살고 있을 때에도 뭔가 집안일도 도우려고 안 하고 자기가 더 대접받으려고 한다라든지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긍정적인 평가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보면 평소에 관계가 상당히 이기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지금 현장 검증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후회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피해 당한 분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그들의 가족이 어떻게 느낄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걸 종합하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뭐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러니까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라고 이렇게 계획적이라는 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 YTN의 특종 보도를 봤을 때는 그 전에 회사 동료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꼭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정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인 분노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범행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을 때 즉흥적으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상황은 약간 틀린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잠들었던 상황, 잠들은 이후에 30분 이후에 지금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것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거기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건데 미리 둔기를 준비해 왔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피해자가 잠든 그 상황을 노렸다는 점도 있었고요. 예. 또 진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어리다고 무시해서 홧김에 살해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발언들을 보면은 부모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자신의 분노가 누적이 됐고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고 이런 또 둔기를 미리 준비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형에서 판단 기준에 이런 계획적 살인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처음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조성호가 얼마 전까지도 다녔었던 그 회사가 영상물하고 영화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매니저 겸 배우로 성인물에도 출연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그 회사에 다니면서 했었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사람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일 수 있느냐. 그 회사의 동료 한 사람의 증언을 저희 YTN이 취재를 했는데요. 그걸 한번 잠깐 들어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이번에 시즌 6에도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촬영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나 새벽까지 촬영을 하면은 그쪽에 보면은 인적이 아예 없잖아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인천 쪽으로 이동을 하는 도중에 무술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던 도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주고받다가 죄송합니다. 그 수차 인상 내려가지고 보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 미안하면 그 표정 안 해요. 저희는 표정을 안 해요. 그 표정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들으시면서 좀 유의해야 될 부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평소에 그 내적인 분노가 이미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자기애성 인격장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인정받고 좀 존중받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무시당할 때는 이제 뭐 직접 표현하거나 또는 이제 쌓아뒀다가 그것이 순간적으로 터지는 양상 이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잠재된 어떤 억압된 분노의 양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주변에 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도가 다를 뿐이지 꽤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누구에나 아니, 조금씩은 예, 있는 거죠. 건강한 자기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완전 다른 건데요. 예. 그냥 난 내가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나를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건강한 자기애인데 예.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실제 매우 취약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왕처럼 높은 과대한 나를 만들어 놓고 그런 대우를 하기를 원하고 그런 대우를 하지 않는 때 분노를 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기적이고 착취적으로 이렇게 대한다는 점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다릅니다. 예, 우리가 이 사건 보면서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이
아,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외모에 그리고 평범하게 지냈고 성장 과정도 순탄했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더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는 말을 들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고요. 그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자기애성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제대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칭찬받거나 이렇게 격려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너무 낮은 자존감이 형성이 되었다가 과대한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졌을 때 고치기 위해서는 예. 노력해야 될 게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인정받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네네.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많이 하면 그러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실제로 이제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살해한 대상자의 경우에 보면 조성호 씨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분이 좀 어떤 대인 관계나 이런 면에서도 이미 상당히 실패를 했었고 직장에서도 상당히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직을 자주 했었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당시에 뜻대로 되지 않고 뭐 애견 카페도 했는데 거기서도 실패를 하고 뭐 애인이 또 배신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실패를 하고 반복적인 실패를 하면서 자존감이 더 낮아져 가지고 다른 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 얹혀 사는데 뭐 해라 하는데 그런 내가 왕인데 이런 거 머슴처럼 시키기나 하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 쌓였다가 무시한 상황에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폭발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신 유기를 한 장소가 많이 촬영하느라고 갔었던 익숙한 곳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증언이. 네. 그런데 그걸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한 것은 왜 그렇다고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지금 수사 상황에서 체포가 된 이후의 상황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진술해야 되겠다 수사 과정상에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회사 동료들이 또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은 거기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자기애성 인격 장애도 있지만 또 제가 봤을 때는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요. 또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위 문화 계층에 속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 수 없는 그 사회적으로 낮은 그 지위를 갖고 있어서 그런 자존감 때문에 결국은 우발적인 범죄는 아니지만 계획적 범죄를 저지른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시오패스를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그 보통 친절하게 보입니다. 친절하게 보이고 네. 또 온순해 보이는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비정함을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들은 특히나 이제 죄책감이 없고 또 예.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한 성격을 보이진 않았다라고 해요. 정상적인 범주 내에 있는 성격을 보였지만 특히 이제 집착하는 성향이 있고 또 자기가 그 생각하는 거에서는 그것이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을 봤을 때 그러니까 겉으로는 위장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인 척 그 위장을 했다가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뭐 나쁜 행동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소시오패스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입에 담기 괴롭고 힘든 사건인데요. 오늘 또 어버이날에 아버지가 살해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텐데요.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우리 사회가 좀 그 관심을 갖고 치료하고 치유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두 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